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나에게 큰 심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선사하는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를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라고 이런 나르시시스트 관련 콘텐츠를 준비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활발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토닥 커뮤니티에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나르시시스트 아빠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들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드디어 나르시시스트 아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르시스트 아빠보다는 나르 엄마에게 받은 심적인 고통에 대해 토로하시는 분들이 체감적으로는 더 많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숫자적으로 나르 아빠가 엄마보다 더 적어서라기보다는 한 가정 안에서 엄마가 주 양육자로 자녀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우가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르일 때 그 부작용이 자녀들에게 의식적으로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와 교류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예를 들어 손주 양육에 대한 관여 등은 할머니가 더 하잖아요. 그래서 나르 엄마의 건강하지 않은 측면들이 성인이 되어 더 눈에 띄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하게는 실제로 나르 아빠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은 막강한데 나르 아빠가 대놓고 난폭하거나 통제광이 아니었던 이상 어린 시절 나르 아빠의 건강하지 않은 행동이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나르 아빠들이 권위적이고 냉담하고 거리감이 있는데 요즘이야 뭐 아빠들이 양육에 더 참여하는 분위기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문화상 아빠의 역할은 주로 가족들의 경제적인 지원이고 원래 소소한 집안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어느 정도 권위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훈육하는 가장 역할을 하는 이미지로 그려졌잖아요. 그리고 삶의 질, 큐어를 지금만큼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아빠들이 대부분 장시간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들과의 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르가 아닌 아빠들도 집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나르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아빠들이 과거에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 지금 아빠들보다 자녀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고 아빠는 원래 바쁜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지금보다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바빠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나르가 아닌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빠와 나르 아빠는 양육 방법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건강한 아빠들은 바쁜 중에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에는 일관성 있고 공감 능력을 발휘하며 자녀 중심적인 태도로 양육에 임해요. 그래서 분명 나는 나르 아빠에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정말 아빠가 나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아빠들도 다 그런데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나르 아빠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내 아빠가 나르라면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쌤, 그렇다면 나르 아빠의 실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모든 나르들이 다 그렇듯이 어떤 종류의 나르이냐에 따라 즉 여러 나르시시스트적 특성들 중 어떤 특성들을 더욱 두드러지게 가졌냐에 따라 나르가 아빠로서 보이는 모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는 아빠가 가정이 군대인 마냥 통치하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이고 냉담하고 무관심한 유형이겠죠. 집에서 엄마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서 가족들이 다 무서워하고 자녀들에게 매우 조건적인 사랑을 줘서 즉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자녀가 따라오면 어느 정도 자녀를 인정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반면에 블링블링한 외연나르 아빠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도는 경우가 많죠. 가정적인 생활 방식에는 관심이 없고 밖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주 가무를 즐기고 외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기념일에는 좋은 아빠 코스프레로 특별 이벤트라며 놀이공원 등 특별한 곳에 가서 자녀들과 신나게 놀고 새로 나온 게임기나 전자기기를 팍팍 사주지만 기념일 외에는 코빼기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빠인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가 주특기인 내현나르 아빠는 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외현나르 아빠처럼 밖으로 돌진 않지만 늘 다른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은근하게 끓고 있는 분노감을 간직한 채
내가 원래는 잘난 사람인데 주변 환경 때문에 잘 안 풀렸어.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에 취하기라도 하면 분노 폭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고요. 또 악성 나르 아빠 같은 경우에는 매우 폭력적이고 통제적이어서 엄마 또한 아빠에게 심한 학대를 평생 당하며 굉장히 무력해진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자녀들을 보호해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기에 자녀들이 아빠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하자면 나르 아빠들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녀들과 깊이 있는 내적인 교감이 불가능하고 양육 태도가 일관성이 없으며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자녀의 내면 세계보다는 외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매우 조건적인 가짜 사랑만을 제공하며 많은 경우 아빠가 경제권을 쥐고 있고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신체적으로도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아빠가 나르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극단적으로 학대적인 모습을 보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아빠라는 존재는 원래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울타리 안에서 자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심어주되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주면서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키워주는 존재인데 나르시스트 아빠는 이 모든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다 보니 자녀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르 아빠를 둔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심리가 있어요. 나르 아빠들은 자녀들을 외적인 성과에 따라 평가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주기에 자녀들은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외적인 성과에 대한 인정에 매우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정이라는 것은 실은 끝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조건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에 자녀들은 결국 진정한 인정과 사랑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대가 결국 충족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자녀들은 항상 이런 승인에 대한 목마름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평생 과하게 성취를 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있는데도 늘 나를 아빠를 만족시키고 아빠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아빠 앞에만 서면 스스로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본인이 본인의 진정한 진가를 못 알아보는 거죠. 또 특히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자신이 나를 아빠에게 정서적인 교감을 바라는 것이 나약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사회문화적 요소로 남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는데 나를 아빠들은 이런 인식에 더해서 워낙 깊이 있는 정서적 교류를 경멸하고 불필요하게 여기는 부류이기에 아들들에게 아빠로부터 따뜻한 정서적인 교류를 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요소인 마냥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성별을 떠나서 누구나 의미 있는 상대방과 교감을 하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서적인 따뜻함을 마땅히 제공해줘야 하는 부모가 이런 왜곡된 행동을 보이면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내적인 세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이런 당연한 교감을 바라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왜곡된 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나 외로움 등의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거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과면에서 특정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매섭게 비난하고 채찍질해요. 그러다 보니 외적인 성취에 더욱 매달리게 되고 아빠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될 수 있어요. 딸들의 경우에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나를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딸들이 아빠를 닮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유는 양육 과정 안에서 딸들이 아빠와 교류하는 방법을 통해 아빠가 아닌 다른 이성들과 교류하는 방법이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 나를 아빠가 항상 정서적으로 차갑고 자녀와 교류나 소통이 거의 없었다면 어린 딸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이 따뜻함과 관심을 갈구하는 입장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관계 양상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늘 자신에게 차갑고 자신이 관심을 갈구해야 하는 대상을 찾게 돼요. 조건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잘나고 잘해야만 관심과 사랑을 준 아빠처럼 자신이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주어야만 자신을 사랑해줄 대상을 찾는데,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보니 결국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통제적인 나르 아빠에게 익숙한 딸들은 결국 배우자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성인이 될 수 있겠고, 반대로 어린 자녀에게 오히려 끊임없이 위로와 위안을 요구해온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내연 나르 아빠를 둔 딸들은 자신이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하게 될 수 있어요. 즉, 어렸을 때 마땅히 아빠로부터 채워줬어야 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성인이 되어서도 왜곡된 채로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릇된 배우자 선택을 하게 되고, 결코 진정한 사랑과 관심과 교감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이성을 재차 고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단 애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다른 남성 인물들, 즉 직장 상사나 동료, 친구를 대할 때도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어요. 아빠와의 관계가 나중에 사회에서 만나는 권위 있는 인물과의 관계 양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나를 아빠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나를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 곁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쉽게 용납하는 측면이 나를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 등의 감정들에 취약하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개념인 트라우마 반딩이 된 관계에 쉽게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아빠를 둔 자녀들은 나의 상처로 인해 이런 왜곡된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은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전 영상들에서 나를 부모에게 상처와 왜곡된 양육을 경험한 후에 이 상황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과 부모의 건강하지 않은 측면들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생기시고 나면 오히려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숙함과 배려심,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나를 부모의 자녀가 본인이 부모가 되면 부모의 어떤 요소들이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지를 알기에, 즉 따뜻한 공감, 무조건적인 사랑, 적절한 한계 설정 등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필수임을 몸소 체험해서 알기에 외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들을 자녀에게 더욱 제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나르 아빠로 인해 내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음에 대한 슬픔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르 아빠의 언행들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나르 아빠가 평생 내게 보여준 건강하지 않은 패턴에 내가 빠져들지 않는다면, 나르 아빠를 경험한 자녀들은 오히려 더욱 본인의 자녀들에게 솔직하고 자녀들을 존중할 줄 알며 공감 능력이 풍부하고 깊이 있는 교감을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아빠로 인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죄책감과 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아빠와 어느 정도 거리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지 말며 내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빠로부터 심적인 고통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서로 좋아요와 댓글로 격려해 주시면 저희에게도 서로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통해 토닥의 유익한 영상들 더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